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기TV의 김정기입니다. 오늘 2019년 11월 18일 김정기의 직필직설 시작합니다. 주제는 패스트트랙 의결수 148 어떻게 될까? 이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속 처리 안건입니다. 이 패스트트랙의 열차에 올라타게 되면, 다시 말하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이 되면은 그냥 갑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상임위원회에서 180일이던가요? 아니죠. 상임위원회에서 180일, 그 다음에 법사위원회에서 90일, 국회 본회의에서 60일 해가지고 전체 330일 딱 채우면 끝이에요. 그래서 패스트트랙에 지정이 안 되게끔, 어떤 특정 법안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이 안 되게끔 하는 것이 최선이겠으나, 지난번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선진화법 위반을 60명씩이나 하면서 온몸으로 저지했으나 결국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임위원회와 법사위원회를 거쳐서 11월 27일이 되면은 소위 말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해서 선거제도 개편안이 국회에 부의가 되고요. 12월 3일이 되면 공수처 설치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국회에 부의가 됩니다. 일단 부의가 되면은 심의에 붙인다. 심의에 붙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회의장 문희상이 직권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을 시킬 텐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서둘러서 처리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한교안 대표께서 11월 달 들어서서는 전국을 다니면서 특히 우리 자유한국당 이 당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수처 설치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된 법안, 그 다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되었을 때 가져올 파장에 대한 당원 교육을 직접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 한 달 동안 나름대로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방식의 장애투쟁과 더불어서 장 내에서도 결사 저지를 위해서 온몸으로 저지할 수도 있겠지만은 협상을 통해서 솔루션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국회 의석수가 300석 중에 5석이 이제 의원직 상실형이니까 295석입니다. 295석에 가반이거든요, 여러분. 가반 출석에 가반 찬성으로 통과가 되니까 쉽게 통과가 되는 구조예요. 그러면은 295석의 가반이면은 148석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법여연대는 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중요한 법안들을 의결하기 위해서 148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구조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 의석이 129석입니다. 그러면 148석이 되려면 19석이 필요하겠죠. 19석은 범여연합을 통해서 확보를 하게 될 텐데, 정의당이 6석이고요. 평화당이 4석이고 대한신당이 10석이고 민중당이 1석입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은 150석 정도가 됩니다. 법여연대가 단일 대우로 갔을 때는 150석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바른정당 의석이, 바른미래당 의석이 28석인데 변혁으로 따로 나와 있는 유승민계 8석과 안철수계 7석을 빼고 나면은 15석을 마이너스 해보세요. 그러면 13석이 남죠. 13석 중에서 6명이 비교적
우호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또 6석을 추가를 하게 되면은 156석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또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 표를 행사하잖아요. 국회의장은 이제 무소속이지만 민주당의 표를 던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은 157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157석이라고 하는 것이 매직 넘버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했던 우 의원이 개성공단 금강산 이 재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붙일 때 그때 157명을 확보했습니다. 그때요. 그때 이제 구성을 보게 되면은요. 민주당 129명 전원, 바른미래당에서 6명이 나왔고요. 정의당에서 6명 전원, 그 다음에 평화당에서 4명 전원, 대한신당에서 10명 중에 9명. 그러니까 법녀연대라고 하는 것이 거의 100%에 가까운 단일 대우로 움직이고 있고요. 다만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철수계가 7명, 유승민계가 8명,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13명인데 이 13명 중에 한 6명 정도가 항상 행동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은 매직 넘버라고 할 수 있는 157석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셈법은 뭔가 하면은 157석이라고 하는 매직 넘버를 이야기를 해요. 이 매직 넘버는 지난번에 이제 김진태, 우종명, 김술래 등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으로 규정을 하고요. 민주화 유공자를 괴물 집단으로 폄훼했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이들을 제명 촉구하는 결의안을 냈을 때도 정확하게 157명이 단일 대우로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원식 의원이 주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우원식 의원이 주도했던 두 건에 대해서 매직 넘버가 157석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필요한 의석 수는 148석인데 거의 9석 정도를 넘치게 확보를 하고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대로 갈 것인가? 그것이 의문이 나긴 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이 촉구 결의안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제 이 범여 연합 세력들 사이에 일종의 그 연대 의식도 있고 해가지고 단일 대우로 갈 수가 있는 부분이지만은 특히 여러분 공수처 처리권도 그렇지만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 지역구가 축소되는 데서 오는 문제가 아주 심각해가지고 이거는 국회의원들의 생존권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탈표가 좀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본격적으로 더불어민주당 내부 단속은 물론이고 법녀연대 소속 의원들의 단속을 하면서 단일 대우로 가서 매직 넘버 157명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이 분석을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 한교안 대표께서 온몸으로 공수처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강행 처리하는 것을 온몸으로 막고 있습니다. 장외 투쟁을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 내지는 법녀연대 주로 운동권 좌파 독재 세력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눈 하나 까딱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내 투쟁도 겸해야 되는데 장내 투쟁을 지난번에 패스트 트랙에 올릴 때 온몸으로 했지만은 결국은 패스트 트랙의 상징이 되면서 불행의 시작이 됐잖아요. 어쨌건 온몸으로 저지했으나 못 막았잖아요. 지금 60명이 그 몸싸움의 결과로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장 충격파는 뭔가 제가 한번 옛날에도 주장을 했지만은 국회의원직 총사퇴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한교안 대표께서 장애 투쟁을 하는 거에 덧붙여서 결국 마지막 압박수단은 국회의원 총사퇴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치라는 것이 실효성 따질 때예요. 지금 나라가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기로에 서 있는데 기껏 국회의원 내에서 실효성 따질 때냐고요. 국회의원직 총사퇴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실효성은 없어요. 왜냐하면 회기 중에 의원직 총사퇴 해봤자 통과가 되려면 가반 획득해야 되는데 우리 가반이 안 되잖아요. 자유한국당 108석에 우리 공화당 몇 석이에요? 2석, 110석. 그 다음에 유승민계까지 합쳐봤자 8석, 118석밖에 안 돼요. 가반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못 막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비회기 중에는 국회의장 문희상이 단독으로 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사표 수리 안 하면 돼요. 그러면은 회기 중이거나 비회기 중에 실효성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치는 실효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상징성이 중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수처 설치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 하고 인식은 하고 있지만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져올 대한민국 정치 지형의 급적인 변화, 아주 혁명적인 변화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있느냐고요. 이런 것들을 한 방에 홍보를 하면서 아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대체 뭐길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실효성도 없는 국회의원직 총사퇴를 하느냐 하고 국민들을 한 방에 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한교안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교육은 우리끼리 교육이에요.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수성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국민들 전체를 상대로 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앞으로 가져올 모든 순악질적인 조건, 폐해,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 얼마나 위험한지, 대한민국의 정치사회를 얼마나 볼텍스, 소용돌이 정치로 몰고 갈 것인지를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교육이 됩니까? 언론 매체를 좌파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 교육이 되겠느냐고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충격요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직 총사퇴를 왜 하느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그렇다. 공수처 설치 때문에 그렇다. 공수처 설치는 일단 자유우파 시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만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고등산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해보다는 단 한 방에 이것을 도입하면은 대한민국이 망한다 하는 그런 메시지만 전달하면 되는 것이지 정치를 하루 이틀 해왔어요. 좀 단순 소박하게. 그러면서도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선택안을 찾아서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직도 11월이 가려면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11월 27일 이후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국회 부의가 될 수 있고 12월 3일 이후에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부의가 될 수 있는데 11월 27일 전에는 장애 투쟁하다가 11월 27일 직전에는 국회의원직 총사퇴라고 하는 것을 카드를 확실히 쥐고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11월 27일 이후 12월 3일 이후에 양대 법안이 국회 부의가 되면은 미리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일에 게임의 룰인 선거제도를 개편하면서 제1야당과 상의하지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갔을 때 몰고 올 후폭풍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해방 이후에 이런 일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부각을 시키면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져야죠. 그렇게 해서 던지고 그래서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여서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만일에 이것이 관철이 되지 않을 시에는 우리는 국회의원직 총사퇴한다. 그 이유를 모르겠다. 이렇게 강수를 둬야지. 이렇게 나약했어야 되겠어요. 자유한국당 한교안 대표께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청와대의 반응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모르겠으나 요청이 오면은 검토해보겠다고 했으니까 빨리 11월 27일이 되기 훨씬 전에 영수회담해서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끝장을 보세요. 한교안 대표가 직접 가서 1대1로 문 대통령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이런 공수처 설치 법안이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라든지 아니면은 연동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된 선거제 개편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을 때, 의결이 되었을 때 그 후 폭풍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 판단을 하게끔 하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문제 해결을 하는데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이런 한교안 대표의 노력에 대해서 솔루션을 안 내줬을 때는 의원직 총사퇴 하는 겁니다. 제발 그놈의 실효성 따지지 마세요. 정치는 이런 경우는 상징적인 액션만으로도 국민들을 감동시킬 수 있고 또 이걸 스타트로 해가지고 조국 전선 이후에 또 다른 전선을 형성할 수 있잖아요. 국회의원직 총사퇴하고 그 다음에 제2의 조국 전선에 해당되는 말하자면 패스트 트랙 전선을 만들어서 내년 총선까지 가면서 좌우 전선을 만들어내라는 거고요. 우리 우측 진영 전선은 결국은 중우 내지는 심지어 중자 진영까지 끌어들여서 전선을 만들어서 내년 총선에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하나 만들어내고 가자는 겁니다. 요즘 자유한국당 보면은 청와대 못지않게 문외 같아요. 문외. 전략이 없어. 선거 전쟁은 일종의 전쟁이잖아요. 선거도 일종의 전쟁이라면은 여기에는 전략이 들어가야 됩니다. 고도의 전략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착착 준비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제가 볼 때 전략이 전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한교안 대표께서는 조국 대전을 조기에 마무리를 했으니까 또 다른 형태의 대전을 전선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직 총사퇴로 나가면서 실효성보다는 상징성에 중점을 두고 내년 4월 총선까지 이 전선을 이어가면서 우리가 끌어들일 수 있는 중도 진영의 사람들 중우는 물론이고 심지어 해도 너무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심판을 해주기를 강력하게 호소하면서 중자 진영에 있는 사람들까지 끌어들여서 수도권에서 압승하는 전략을 구사를 해야 우리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범우파 연합이 가반 어석인 150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발 그 좋은 머리들 좀 쓰세요. 요즘 자유한국당 보면은 이 천하의 두뇌들이 다 모였다는데 이놈의 두뇌들이 전부 전당포에 가버린 것 같아.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머리 좀 쓰세요. 선거는 전쟁입니다. 전쟁에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정신 바싹 차리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